옛날 역사와 문명, 문화, 인문학 뭐 이런 거죠. 문화 인류학 같은 데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로마가 이 로마 도로를 뚫었죠. 그래서 뭐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2000년 전이면은 대한민국에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나던 때죠. 예,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인데 김할지가 알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왕이 되고 신라의 왕이 되고 뭐 그랬을 때죠. 그랬을 때 로마는 저렇게 벌써 도로를 고속도로를 깔았다는 거죠. 맨 밑에 뭐 흙을 놓고 모래를 놓고 자갈을 놓고 또 그 위에 흙을 놓고 그 맨 위에는 이 돌을 반듯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타일 깔듯이 말이에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했을 때 로마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도로를 뚫으면은 게르만족들이 또는 북방의 야만인들이 하룻밤 사이에 로마로 쳐들어와서 로마 사람들에게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적한테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도로를 놓으면 안 된다. 도로를 건설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원로원 의원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도로를 저렇게 뚫으면 우리가 북방의 게르만족들을 신속하게 쳐들어가서 공격해서 괴멸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저 도로를 뚫음으로써 물산, 그러니까 당시에 무슨 과일 또는 무슨 물건, 생산품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로마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로마로 그 물산이 생산품이 유통이 비교적 쉽다. 그래서 로마의 그 생활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물건값이 싸서 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실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적이 쳐들어올 기미가 보이면 먼저 쳐들어가서 죽이자. 이런 거. 그래서 경론을 벌이다가 로마 원론에서 도로를 깔자. 그리고 우리 로마를 공격해 오면은 쳐들어가서 신속하게 죽여버리자. 그 점을 먼저 채택을 했고, 결국은 로마가 거의 그 1500년 동안 대제국을 이뤘고, 또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어떤 체계, 법 체계, 그리고 로마의 실용성, 건축 기술, 또 달력, 우리가 현재 쓰는 이 12개월 달력을 만든 게 로마의 그 시저였죠. 카이사르. 그러한 어마어마한 문명을 만들어낸 게 로마였다라는 거죠. 개방성과 신속함의 상징 로마 도로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 당시에 지구 반대편 동양에서는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했었는데, 중국에서는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야, 오지마. 우리도 안 갈 테니까 니네도 오지마. 그냥 우리 서로 단절해서 살자. 그냥 니네끼리 살고 우린 우리끼리 살자. 그렇게 단절했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이 인류에게 뭐 문명적인 기여를 한 게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결국은 망했죠. 결국은 중국이 망했습니다. 중국 민도도 낮아지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보시면은 중국이 얼마나 미개한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하는 짓을 보면 옆에 작은 나라들을 에게 이제 갑질을 하죠. 그리고 옆에 작은 나라들을 점령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정치인들을 돈과 이런 걸로 매수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죠. 한국의 문재인, 주사파 얘네들도 지금 중국에 완전히 모가지가 매여 있는 상태죠. 지금 보면은 중국이 그런 거다. 뭔가 소통하고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꽉 막혀 있다. 중국은 현재 뭐 반도체로 세상을 잡는다. 뭐 무슨 신기술이 나왔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강대국이 되겠다. 다 개소리가 된 거죠. 중국은 나누려고 하질 않아요. 공산당 일당 독재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비밀이 많습니다. 이번에 중국 폐렴과 관련된 그 바이러스 그 정보도 초기에 전 세계에 공개를 하고 했으면은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오늘 전 세계적으로 중국 폐렴 1000만 명에 도달했어요. 엄청난 숫자죠. 이것이 중국의 폐쇄성, 저 만리장성으로부터 오는 그 폐쇄성이 아직까지 있는 거죠. 서양은 로마 도로에서도 보듯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고속도로를 프리웨이라 그래요. 돈 안 받죠. 한국은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요금 받는데 미국은 요금 안 받아요. 프리웨이인데 굉장히 그 개방성, 소통, 나눔 이런 것들을 하죠. 서양 문명이 대체적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 강대국이지만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옛날처럼 뭐 자원을 수탈한다든가 그 국민들을 노예로 부린다든가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소통과 자유 이걸 상징으로 한단 말이죠. 중국은 억압과 폐쇄, 비밀,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 정복, 굴욕적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이 만리장성에서 아직 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조선을 보면은 제가 커뮤니티에도 글을 썼지만 조선시대에도 보면요, 길을 안 만들었어요. 조선시대 옹기장수들이 이렇게 옹기를 엄청나게 많은 옹기를 지게에 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오솔길로 다녔단 말이에요. 이 발에 이 길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 당시에 조선에서도 그랬죠. 길을 넓힐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길을 꼬불꼬불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북방의 오랑캐들이 뭐 여진족이라든가 거란족 뭐 이런 족속들이 자꾸 북방에서 많이 침입해 들어오니까 침입하는 그 군사들을 막기 위해서는 길을 오솔길로 만들어야 된다. 꼬불한 길로 만들고 큰 길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신의주, 평양 이런 데서 한양으로 들어오는 길들이 전부 꼬불꼬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한 그 옹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자유로이 안 되잖아요. 이 오솔길로는 그 마차가 안 다녀요. 소 달구지도 못 다닙니다. 그리고 소 달구지로 이런 옹기를 싣고 가면은 달구지가 덜컹덜컹 하다가 옹기가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 발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상업을 하는 물건을 전국 각지에서 생산해서 다른 지역과 유통하고 교환하고 무역하는 이런 사람들을 천시하다 보니까 이 길들이 나타내는 모양이에요. 그렇다. 이렇게 500년 조선을 살다 보니까 조선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죠. 당연한 겁니다. 길이 반듯하지 않으면 발달을 할 수가 없다. 지금도 보면은 그 아파트 단지 중에서 좋은 아파트냐, 좋은 아파트가 아니냐라는 걸 했을 때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되게 그 아파트 단지 앞으로 바로 앞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큰 길이 조금만 가면 나오는 그런 집을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아파트 단지라고 하죠. 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한참 골목길을 헤매고 내려가야 큰 길 나오는 아파트는 그만큼 풍수지리적으로 좋지 않고 아파트 값도 별로 안 나가죠. 그런 이치랑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조선시대가 꼬부랑 길에서 살면서 엄청 가난하게 나라가 망했는데 일본이 와가지고 신장로라고 하는 이 큰 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아직도 삿가 쓰고 한복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조선인들이 일제시대 때 신장로를 이렇게 걸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이제 조선의 노예제가 없어졌죠. 솔직히 조선시대 때 노예들에게 있어서 일본이 들어온 것은 엄청나게
구세주와 같은 일이죠. 노예에서 해방시켰으니까. 거기다가 조선은 자기 스스로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바쳤습니다. 일본이 고종을 가지고 뭐 겁박하기보다는 고종이 오히려 일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바칠 테니까 1년에 뭐 지금 돈으로 한 100억 원씩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대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이 조선의 왕족들은 거기 일본의 수도 동경 가가지고 36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왕족 대우 받으면서 편하게 먹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지배를 받았거나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리고 양반 쌍놈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고약한 신분 제도도 타파해 준 게 일본이죠. 만약에 일본이 없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양반들이 설치고 노예 후손들은 얼굴 못 들고 다니는 아마 그런 나라가 됐을 거예요. 양반 쌍놈이 존재했었다면은 이승만 대통령님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거 제대로 안 먹혔을 겁니다. 농지개혁 그거 못했을 거예요. 그거 양반들이 반대해가지고 농지개혁 그거 안 되고요. 거기다가 박정희 대통령님이 5.16 혁명을 하셔서 산업혁명 할 때도 그 각지의 양반 쌍놈이 존재하면은 양반들의 겁으로 반항으로 그 고속도로 건설도 못하고 경제개발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양반 후손들이 자기네들가 양반 임내하고서 국회의원 같은 거 하면서 굉장히 저질스러운 완전히 조선스러운 그런 나라를 했을 거예요. 전라도 쪽에서 뭐 방송 들으시는 우리 전라도 애국분들한테는 제가 죄송해요.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역사 얘기하다 보면 전라도 얘기가 꼭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라도 사람들을 특히 애국 전라도 분들 많이 사랑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라도 분들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LA의 말을 듣고 회개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애국자들로 거듭나기 바라는 입장의 마음에서 진실을 그냥 말하는 거니까 전라도 애국자분들은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식민지가 없어서 양반 쌍놈이라는 그 신분 제도가 있었고 산농공상 제도가 있었다면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 이루어질 수 없었다. 왜 그러냐면은 전라도가 일제시대 때 농지가 굉장히 많았고 일제시대 때 최고의 부자들은 전라도의 지주들이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거기서 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잘 먹고 고생을 별로 안 했어요. 다른 도에 비해서는 제일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조선 총독부에서 쌀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전라도 지주들을 굉장히 우대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일제가 망할 줄 몰랐으니까 잘 지냈죠. 36년 동안. 누가 8.15 광복이 될 줄 알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문재인이 죽을 거는 알지만은 이게 오늘 당장 죽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안 죽고 이게 몇 달 지나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똑같이 일제시대 때도 36년이란 세월이니까 이게 광복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하고 전라도 지주들하고 이 짜옹이 잘 맞아가지고 사이좋게 잘 지냈단 말이죠. 광복이 딱 되니까는 이제 친일파로 몰려서 광복 뒤에 친일파 권고를 했더니 전라도가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님이 정당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경제 개발할 때 누가 제일 많이 반대파가 되고 야당이 되고 지금의 민주당을 만들었냐면은 전라도의 지주들, 전라도에 땅 가진 농사 짓던 그 세력들이 지금의 민주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전라도의 지주들, 전라도의 땅 부자들, 이 자들이 경제개발 반대하고 고속도로 반대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반대하고 그렇게 된 거죠.
말은 그럴듯하게 민주라고 붙였는데 실상은 자기네들의 그 농업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고, 또 자기네들이 하던 뭐 전남방직, 그 김무성이 아버지가 하던 전남방직 같은 그런 중소업체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경제가 굴러가길 바랐던 거예요. 대기업이 만들어지고 재벌이 만들어지고 세계로 수출과 수입을 한 무역국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확 바뀌는 거를 전라도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으로 반대를 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지금도 그랬는데 양반 쌍놈이 없어졌는데도 전라도의 민주당 이 세력들이 그렇게 반역적으로 그 저항을 하고 대한민국을 지금처럼 문재인이 저 민주당처럼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가뜨리는데, 뭐 애초에 일제시대가 없이 양반 쌍놈이 있었으면은 지금처럼 경제가 개발도 안 된 상태에서 지지리도 못 사는 궁상의 나라로 살았을 거다라는 거죠. 다행히 신장로라고 하는 것은 문명 개화다. 이건 세상이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양반 쌍놈이 없어진 것을 신장로라는 길이 의미해 주는 거죠. 꼬부랑길 오솔길로 다니지 말고 이제 큰 길로 가고 무역을 하고 새로운 경제를 일으키자라는 것이 일제시대의 신장로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거죠. 자, 박정희 대통령님이 고속도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조선시대 때 오솔길에 신장로를 내겠다 이런 거와 같은 것이 박정희 대통령님의 고속도로 건설이죠. 고속도로 건설을 해야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이 생산품들이 소통이 잘 되고 이게 돼가지고 물산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이 풍족해지고 수출과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들의 원활한 소통을 고속도로가 가능하게 해주죠. 그게 해야 되는데 이 전라도 쪽에 김영삼, 김대중, 김영삼도 그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전라도에서 거제도로 피난 온 사람이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 김무성도 그렇고 김영삼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고 이것들이 고속도로 반대를 극력하는 거죠. 얘네들은요. 얘네들이 그 하는 이유는 오솔길이 좋은 거예요. 고속도로 만들면은 농업이 망하죠. 그 중공업을 발전할 거고, 또 세계로 수출입을 하게 되면은 농업보다는 이런 그 제조업 산업이 발달하니까 산업국가로 발달되는 거니까 농업국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민주당, 전라도 쪽 기득권 세력들이 뭉친 민주당 세력들, 김영삼, 김대중 얘네들이 극력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라도에다가 무슨 뭐 공장을 세우려고 해도 김대중 얘네들이 극력 반대했어요. 자기네 나라 땅에 하면은 그 당시 공해가 많고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그 나라가 땅이 망쳐지니까 안 된다. 그리고 반대를 극력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라도는 또 땅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쌀을 생산하는 그 농토니까 그 당시는 그 1960년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농업 거기서 의지하는 게 거의 60-70%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값이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경상도는 그 논이 좀 별로 없죠. 산악지대가 많고. 그러니까 그쪽은 땅값이 싸단 말이에요. 산 뭐 이런 거는 거저죠, 거저. 그러니까 그쪽으로 고속도로를 뚫고 그쪽으로 공장을 세우고, 울산 앞바다에 그 모래밭 위에 포항 앞바다군요. 포항 앞바다에 그 모래사장 그거 돈 안 하잖아요. 얼마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싼 데에다가 포항 제철을 세우게 됐던 거죠. 전라도는 땅값 보상을 엄청 비싸게 부르니까.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라도가 미워서 전라도에 공장을 안 세운 게 아니라 지들이 반대하고 땅값 보상을 엄청나게 요구하니까 대한민국에 뭔 돈이 있습니까? 보상비를 그렇게 주게. 그러니까 경상도 쪽으로 간 거지,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경상도가 뭐 땡기고 경상도 사람 잘해주려고 그랬던 건 아니다. 고속도로 반대한 것만 봐도 그렇다.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고속도로를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게 뭐냐? 북한을 보면요. 북한 김정은이 작년엔가 문재인에게 그랬다면서요. 아, 저기 평양에서 말이죠. 개성을 거쳐서 판문점까지 오는데 북한의 도로가 너무 불편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일제시대 때에 비하면 신장로에 해당되고 북한의 도로는 조선시대 오솔길과 같은 형편인 거죠. 어쨌든 대한민국은 오솔길을 버리고 신장로와 같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님이 경제기적을 이뤄냈던 거죠. 자, 고속도로 얼마나 시원하게 잘 뚫렸습니까?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님 욕하는 사람들은요, 고속도로 차 타고 다니지 마세요. 예. 그리고 반일 하는 사람들은요, 일본 물건 쓰지 말고 일본 차도 타지 마세요. 좌파들은. 반미하는 좌파들은 그 아이폰, 미국 거 쓰지 말어. 전부 저기 중국 거 갖다 써. 전부 쌀도 중국 쌀 먹고 니들 좋아하는 거 북한 쌀 먹던가. 옷도 신발도 북한에서 만든 거 신고 말이야. 그게 진정한 니들이 종북 친중 아니냐? 그리고 저기 개, 뭐 어류, 어패류 이런 것도 다 중국 거 사다 먹어. 중국 거에는 그 어패류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납덩어리를 거기다 집어 넣는다며요. 그러니까 니들이 좋아하는 중국 거 사다 먹으라고. 왜 일본 거, 미국 거 물건 쓰면서 반일 반미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한국 고속도로가 이렇게 잘 뻗어 있는데 북한 보세요. 2014년도에 14년도에 이게 길이랍니다. 그 자전거에다가 뭐 싣고서 그래도 조선시대처럼 오솔길은 아닌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포장도 안 되고 흙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길 있는데 거기다 전봇대까지 있잖아요. 지금 한국은 보면은 웬만한 곳에 전봇대가 없죠. 미국도 아직 전봇대 있어요. 미국. 그런 거 보면 한국이 미국보다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엄청 잘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자유도 많고 말이죠. 예, 한국이 좋아요. 진짜 한국이 좋습니다. 미국은 법규도 잘 지켜야 되고, 예, 정말 뭐든지 잘, FM으로 잘 살아야 돼요. 착실하게. 그렇지 않으면 참 큰일 나는 데입니다. 그런 거 보면 한국은 좋죠. 좀 막 살아도 대충 경찰한테 삿대질 해도 경찰이, 저분 술 취했으니까 아예 그냥 봐주고 이러죠. 미국에서 술 먹고 경찰한테 삿대질 했다가는, 그거 아주 곤란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시간 2020년에 북한은 조선시대에 오솔길, 꼬부랑길과 같은 인생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이 못 사는 거죠. 한국 고속도로 보세요. 예전에 로마의 도로처럼 쭉쭉 뻗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됐던 거죠. 박원순 보세요. 박원순이 서울시청 잘 사는 세계에서 10위권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그 시청 위에서 도심 양봉장 하는 거 보세요. 박원순 대가리 속에는 조선시대의 오솔길이 남아있다. 꼬부랑길이 남아있다. 조선시대한 향수가 굉장히 강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제시대 때 이렇게 신장로를 내서 그래도 조선이란 나라가 발전하게 된 거. 초등학교 세우고 중고등학교 세우고 대학교도 세웠죠. 병원도 들어왔죠. 조선시대의 양반 쌍놈이 그대로 왔으면 정말 암담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직도 머리 상투 틀고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1년에 제사는 10번씩 지내고 말이죠. 그거 가능합니까? 1년에 제사를 10번씩 지낸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런 미개한 오솔길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고속도로 생활인데 박원순 하는 짓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좌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대한항공의 그 땅, 저기 경복궁 옆에 있는 땅 말이죠. 안궁동, 안궁역 바로 사거리에 붙어 있는 그 땅을 박원순이가 그거 싸게 후려쳐가지고 거의 공짜라시피 지가 뜯어가가지고 거기다 공원 만든다자고 그러잖아요. 공원. 거기다가 왜 공원을 만듭니까? 거기다가. 그러니까 박원순 머릿속에는
공원 안에 오솔길 만들고 꼬부랑길 만들고 그게 아직도 그 정치가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 뭔가 건물도 세우고 길도 번쩍번쩍 내고 미래로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사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고가 없으니까 문재인 빚이 마이너스 10억 원인가 그렇다며 뒤로 다 돈 빼돌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빚이 10억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요. 말도 안 되죠. 빚이 10억이란 사람은 그 경제관념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은 서울시장 자격 후보가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런 거 무슨 대한민국의 선출직에 나올 때는 빚이 있는 놈들도 이거 출마 제한시켜야 됩니다. 빚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살아요? 순 도둑놈이죠. 뒤로 다 위선자죠, 이놈들이. 자, 이렇게 좌파들은 머릿속이 꼬부랑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산다.